안녕하십니까. 송도 A마곤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노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송도 A에서 준비하는 포스코고등학교 생명과학 내신 대비 관련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른 학교보다 왜 포스코고등학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중간기말, 중간기말에서 생명과학 원 전체를 이렇게 나눠서 4번을 시험 보지만, 포스코고등학교는 자사고인가요? 네. 그래서 중간과 기말 딱 2번으로서 생명과학 원을 마무리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와는 조금 더 범위도 많고, 또는 중간과 기말에 솔직히 2번 다 목숨을 걸 만큼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간기말을 공부하면서 전반적인 생명과학을 마스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이 2학년 때 마무리가 되고 3학년 올라갔을 때는 다시 또 생명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연속성이 중간에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간에 텀이 2학기 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를 얼마만큼 메꿀 수 있나. 어차피 우리가 내신 공부만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수능 입시에서 우리가 생명과학을 수능으로 선택한다면 그 중간에 공백을 어떻게 잘 메울까? 그거를 다시 한번 내가 공부했을 때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고등학교 관련된 것부터 먼저 분석 한번 해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고등학교 학교 내신 분석하는 이유는 아까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이 꼭 올해 똑같이 나온다? 네, 그러지는 아니하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출제하시는 건 혼자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고 나서 같이 분석을 통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성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경향이 뭔지를 한번 공부하는 거고,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 그냥 내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능과 논술까지도 연계가 돼야 됩니다. 어차피 내신, 수능, 논술은 따로가 아니라 같은 겁니다. 단 출제반 분들만 달라지는 거지 실제로 똑같은 교과서 내에서 내신용, 수능용, 논술용 이렇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개념은 같은 거다. 아시겠죠? 같은 거다. 그래서 내년을 생각하면 공부하자. 고3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고2 때 준비를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을 분석 보게 되면은 주관식은 19개, 서술형은 4개, 보통 문난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 내용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항수가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객관식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으로 보게 되면 교과서 내용에다가 수능형의 통합적 문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원이 좁으면 다른 단원과의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원이 들어올 수가 없어. 하지만 포스코고등학교는 단원이 너무나 넓어. 1, 2, 3단원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겁니다. 그러면 1단원, 2단원, 3단원에 나왔던 것이 단원의 테마별로 나왔던 내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1단원과 3단원에 있는 접목되는 오버랩이 될 수 있고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하면서 하셔야 되고, 어떤 한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한 단어에 관해서 물고 물리면서 같이 단원과 쭉쭉쭉쭉 연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일반적인 거지만 수능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건 단원 자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문제를. 그래서 기본적인 뭐냐면 그냥 단편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합적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합적 암기. 아시겠죠? 통합적 암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뉴런을 보게 되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포 단위이긴 하고 3단원의 흥분 전도 전달에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구조를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 4단원의 유전 파트의 세포 주기에서도 뉴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포 주기에서들 어떻게 나오냐면 세포 주기에서 분화된 세포로서 나오는데, 그러면 신경세포는 분열해야 안 해? 안 하거든. 됐니? 근데 그거를 같이 접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3단원의 뉴런이라고 하는 그림을 주어지면서 구조를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뭐하니? 이것은 지원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3단원과 4단원이 서치 이렇게 같이 섞어지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통합적 문제를 풀어야 되고 통합적 암기를 해야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인 문항이 뭐냐면 이런 거야.
사과나무 줄기 단면 일부이고 나는 가일 기엽이 일부를 고리 모양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생명현생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1번 뭐라고 하냐, 그냥 세포 분열, 생장이야 뭐 그런 식에 대한 얘기하는 건데, 참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그걸 관련된 다른 단원에 연결할 수 있는 각각의 그래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면 생장이고요. 얘는 다인자 유전에 관련된 건 유전을 표시한 거고, 시간에 따라 체온이니까 뭐야? 항상성에 관련된 것이고, 시간에 따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방출되고 흡수가 되는 거니까 물질 대사고, 개구리, 악어, 하마와 같은 그림을 보게 되면 5단원에 나왔던 생태계에서 적응과 진화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결국에 뭐다? 단편적으로 단원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짤막하게 한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4단원, 4단원, 3단원, 2단원, 5단원 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문제 스타일 나오는 것이 바로 포스트코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예요. 제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런 거고요. 또 서술형 문제 보면 정확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시게 되면 조직 X에서 S기의 G2기 전환을 억제한다. S에서 G2기로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하고 나서 DNA의 상대량의 세포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난다라든지 추론하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그림은 망하는 거야. 이건 진짜 망한 거야, 망한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DNA 1이고 2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세포의 세포 주기를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일 때.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S기에서 G2기로 전환을 억제한다라고 했을 때 뭐야? S에서 G2기 가는 걸 억제했으니까 어느 세포에 많이 있겠니? S기에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표현할 때 어디가 S인지 어디가 G1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러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할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을 때, 그렇다면 그 물질 처리했을 때 어디가 많아지겠어? 이렇게 S기 세포수가 많아지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은 망하는 거고, 여기서 정상적일 거와 이 물질을 처리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만 그림 그려주고 나서도 어떻게 나타날 추론하여라 라고 하고 그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두 개 그려가지고 정상일 때 S기에서 G2기 세포 가는 거를 억제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려주면 100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술형 쓰는 것도 그냥 단편으로 쓰는 게 아니야. 그것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는 방법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거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다 수능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정확한 개념을 요구하는 학교. 어디? 포스코 고등학교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요. 진도에 따라 열심히 외운다? 아니라고 말해요. 물론 맞아요. 진도에 따라 단원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건 암기해야 돼.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야. 어떻게 한다? 노트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아주 수업할 때 어떻게 한다? 노트를 드릴 거고 아주 잘 나온 내신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열심히 필기하시고 그 필기하는 걸 다른 단원과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문제를 열심히 푼다. 그래, 맞아요. 우공비 완자, 하이탑 같은 거 문제만 열심히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왜? 내신이니까 이런 것만 풀겠어요. 왜? 서점에 가면 내신 전형 문제 기본서라고 해서 우공비 완자, 하이탑, 뭐 셀파 이런 거 사잖아. 근데 이것만 갖고 있을 거야? 안 된다고. 또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하냐?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족보 문제 보는 거야. 족보, 너네는 바보니 선생님들이? 작년에 출제됐던 문항을 똑같이 내겠니? 그런 바보가 어딨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건 작년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라고 하는 감을 먹어가는 거야. 근데 가끔씩 어머님들이 그래요. 선생님 혹시 족보 문제 애들한테 풀렸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보고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 라고 해서 검토하는 거고, 또 제가 여러 애들한테 주는 문제 사이사이 뭐냐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이 사이사이 껴있어요. 이렇게. 그 애들은 꼭 이것을 포스코 고등학교 시험지야 한번 풀어봐 이게 아니라, 내가 개념 공부하고 단원과 단원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틀리려고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면
똑같은 거야. 이게 학교 문제니까 좀 더 신경 쓰고 그러자. 그렇게 문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족보 따위를 버려라. 이거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알겠니? 그 다음 양치기 하는 거야. 왜냐면 포스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원 더 넓고 또 중간고사 자체가 솔직히 준킬러 문항이 있긴 하지만 암기할 게 많아.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개념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러면 다 외웠다고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다양하게 아까처럼 객관식 문제처럼 다양한 형태에 대한 통합적 문제가 나오면 뭐지? 쩐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양치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암기했던 문제들을 내가 뭐 한다고? 그렇지. 빨리 풀고 많이 풀고 쉬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다? 그렇지. 그거를 많이 풀면서 내가 다시 개념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양치기라고 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양치기가 아니라 쉽고 간단하고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하고 검사하는 그런 거를 양치기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문제 없어요. 선생님이 줄게.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것만 하면 안 되지. 어차피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거는 중간 기말에 나올 수 있는 좋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수능 기출문제, 학력 평가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 있잖아요. 목표 문제도 있잖아요. 또 EBS 문항도 있죠.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이 문항도 풀지도 않고 내신 대비했다고 내신 대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암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암기만 했을 때 문제 풀었을 때 등급은 4등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와 좋은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신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니? 그냥 이것만 하면 되겠지? 예, 그러면 등급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기 싫죠? 그러면 수능에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러면 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송도 에임 학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한 개념 정리, 통합적 암기를 하기 위해서 노트를 할 거고 아주 좋은 내신 대비 교재도 있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선생님이 적중 문제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꼭 아이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 이 정도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풀어봐야 돼. 너무 쉬워요. 그래도 풀어봐야 돼. 그래서 노트 아주 훌륭한 내신 교재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만들어내는 내신 대비 문제 관련된 것들 주면서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과 수능과 논술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신 수준, 즉 내신 공부할 때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과학원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정리하고 나서 이게 생명과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알겠죠? 무조건 내신 대비니까 자꾸 돌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잠깐 나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가 항상 바라고 있는 수업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영상을 항상 찍습니다. 수업 시간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저희 카페 또는 밴드에다가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핸드폰만 보더라도 그냥 듣기만 하더라도 내용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 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하고 인코딩 통해 가지고 카페에 올립니다. 또는 카페에는 여러 가지 자료실도 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문항들, 애들이 요구하는 것들 다 같이 올리도록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원의 이제 포스고등학교 대비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에서부터 죄송합니다. 4시가 아니라 6시입니다. 죄송합니다. 2시에서부터 6시가 됩니다. 6시가 돼서 전체로 다 4시간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3시간 정도가 되는데 포스고등학교는 워낙에 내용도 많고 범위도 많기 때문에 4시간으로 끊어서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개강일은 3월 20일 정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카페 만들었습니다. BDM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해서 BDM은 제 이름이고요. 라이프 사이언스 이렇게 해서 카페 가입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선생님 저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지 말자. 예 절대 선생님 저는 쉬우니까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거 진짜 혼자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공부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독서실에서 인강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거지 스스로 자기가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한다는 건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저런
저랑 같이 공부하든 인강 선생님 통해서 공부하든 어떻게든 누군가 옆에 항상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절대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는 거는 너들 못 믿어. 알겠죠? 절대 못 믿게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포스코 고등학교를 위한 거는 여러분 말씀 마지막 하는 것도 딱 이겁니다. 첫 번째, 통합적으로 공부해라. 두 번째, 좋은 문제를 많이 풀자. 세 번째, 양치기 하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노트 정리다 라고 합니다. 이 노트 정리는 어느 학원에서도 없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트는 상당히 두껍기도 하지만 충분하게 2학년 공부하고 3학년에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 물론 냈으면 좋고 또 하나 노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보다 굳이 여러분이 수능에서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